앞뒤입니다. 이제 오늘은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좀 학교에서 찬반 토론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촉법소년 좀 연령을 하향해야 되나 그대로 유지해야 되나 그 점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러거든. 하나 이슈가 되는 것들에 관해서 항상 이처럼 보고서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복지학과, 그 다음에 행정학과,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열 쪽에 이처럼 그 촉법소년에 관한 그런 찬반 토론은 어떤 점이 필요한지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자료 소스로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그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 조정에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 보통 이제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이제 무인 모텔에 몰래 입실해서 미성년자들이요, 객실의 침구라든지 비품 등을 훼손하고 그 다음에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업주가 딱 왔습니다. 나 미성년자인데 하면서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찰들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했거든요. 그런데 경찰들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나 촉법소년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경찰들까지 공갈 협박하는 사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해당 학생들 중 5명 중 4명이 촉법소년 나이 만 10세 이상, 즉 14세 미만이 아닌 14세 이상이므로 이후 형사 책임을 지게 되긴 하였지만,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제 가해자들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뉘우쳤을까라는 점이 의구심이 들었던 사건들이었었죠. 자, 그러면 촉법소년의 범죄가 해마다 양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경찰청의 재관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범죄 인원이 39,694명이고 2016년 6,576명, 2017년은 7,533명, 2018년은 7,364명에서 2020년에는 9,606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 역시 절도가 21,18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강간 및 추행 사건도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점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촉법소년을 찬성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주장을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이 점을 여러분들 주장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성인 범죄에 비해 죄질이 전혀 가볍지가 않다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 아이들이 오히려 죄책감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오히려 더욱더 알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령을 하향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가 있었죠? 노인까지 학대하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이 점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적, 그다음 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서요, 범죄가 점점 더 진화되고 있고 죄질 또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경험에 있는 촉법소년 경우 중 3명 중 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재범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도 하향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토론이나 그 다음에 보고서 주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정신 성숙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것은요, 지금 과거와 동일한 신체 나이를 갖고 있어도 정신 연령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범죄 역시 계속해서 지능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향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장이라든지 그다음 보고서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한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가 촉법소년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나이가 어립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 이런 표현을 받았으면 이거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촉법소년이 더 이상 악용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향해야 된다라고 찬성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가 아니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근거 있죠? 그 근거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하향하면 안 된다. 물론 하향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토론하거나 보고서를 쓰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이런 근거 이렇게 여러분들은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일단 그게 만 10세 이상과 14세 미만인데
아무리 이제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이건 아직 아이들이 안 했잖아. 아직 사회에 제대로 진출하지도 않은 나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집단이라는데 집단 생활이라는 걸 경험지도 집단 생활도 경험한 것도 약 4년, 7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하향해서는 안 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이 점 때문에 저 주식국에 하향을 반대합니다. 아직은 나이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성장에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정신적인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훈육, 교화 등에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한 이제 이 점을 근거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들은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성년자, 즉 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 점을 근거로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촉법소녀 그런 그 학생 그 나이 중에 정말 흉악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약 1%에 불과하고 나머지 범죄들은 사소한 범죄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화와 훈육으로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대하는 사례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지금 요즘에 와서 가정 환경이 이제 부모님 맞벌이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조부모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이런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제대로 그 돌봄을 그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국가적인 도움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인 도움이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건데 학교에서 교육을 동일하게 받는다 하더라도 가정교육은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이 점에 관해서도 일단 좀 보류를 하자라고 반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냐면 미국이 있죠, 미국. 미국은 이제 연령대가 낮은 학생들의 청소년 범죄 행위에 대한 지역 사회 차원의 대응 프로그램이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교화하고 훈육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미국 나가고 있어요. 가끔 미국 방송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 어린 아이들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진짜 흉악범들, 성인 흉악범들을 같이 만나게 해가지고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처럼 미국 같으면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아이들이 범죄 심각성을 깨우는 그런 훈육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하면 어떨까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고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화와 비행 방지, 재범 방지 등의 기구 역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이제 하나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저희 이제 맘띵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이번 사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심화에 도움이 되는 어떤 보고서가 있을 것인지 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료도 수집하고 그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의 보고서를 이제 종종 이제 작년에 여러분의 선배들이죠. 여러분의 선배들이 저에게 보고했던 보고서들을 보고, 이 보고서는 어떤 점이 더 들어가서 퀄리티가 있었을 건데, 그런 것도 같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촉법소년 문제에 관한 보고서는 이 방송 잘 참조하셔서 자료 근거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러거든요. 이 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처럼 출처가 명백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처가 없으면
보고서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